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 선형 편성 재료로 된 원형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양한 공식들을 배웠는데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극관성 모멘트라는 IP라는 값을 구하는 식을 배웠죠. 그것을 통해서 최대 전다 능력식, 비틀림 공식이라고 배운 이 식을 배웠죠. IP분의 TR. 그리고 IP를 알기 때문에 IP를 대입을 하면 또 반지름 혹은 지름에 대한 식으로 최대 전다 능력을 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들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비틀림 변화율에 대한 식도 배웠고요. 또 총 비틀림 각에 대한 식도 배웠습니다. 동영상이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식들이 오늘 예제에서 활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제 3.1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원형관이라는 원형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속이 이렇게 꽉 찬 봉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이거는 속이 비어있는, 그래서 원래 속이 꽉 찬 원형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전다 능력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모두가 똑같죠. 그래서 반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바깥쪽에서 가장 큰 전다 능력이 나오고 점점점 중앙으로 센터로 들어올수록 작아져서 결국에 0이 된다. 그래서 타우 맥스는 항상 단면의 외부 경계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깥쪽에 있는 재료들은 전다 능력을 많이 받는데 안쪽에 있는 재료들은 전다 능력을 잘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안쪽에 있는 재료들은 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전다 능력을 많이 받는 쪽에 재료를 많이 넣어두는 게 유리하겠죠. 어차피 전다 능력이 발생하지도 않는 곳에 재료를 많이 넣어봤자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속이 빈 축이 효과적인 축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식에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극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극관성 모멘트, 속이 비어있는 경우 극관성 모멘트는 마치 그 단면적을 구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거랑 겉에 있는 IP 값에서 안쪽의 IP 값을 빼주면 됩니다. 마치 단면적을 구하듯이. 그래서 원래 IP 식이 2분의 파이 R 4제곱이었죠. 그것을 겉에 거에서 안에 있는 걸 빼주면 됩니다. 겉에서 안에 것을. 그렇죠? 또 지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1과 R2를 2로 나눈 평균 R의 값을 R이라고 하고 D1과 D2의 평균 값을 D라고 하고 R2에서 R1을 뺀 거를 T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식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4제곱 빼기 4제곱이니까 2분의 파이 R2의 제곱 플러스 R2 R1이죠? 그러네요. R1 제곱 R2 제곱 빼기 R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형을 하면 2분의 파이
R2 플러스 R1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다가 R2 마이너스 R1의 제곱을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결국 얘랑 똑같아지죠. 왜냐면 R2의 제곱이랑 R1의 제곱들이 두 개씩 나올 테고 2 곱하기 R2 R1 마이너스 2 곱하기 R2 R1이 나와서 서로 지워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좀 연결을 썼을게요. R2 플러스 R1 R2 빼기 R1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하겠죠. 그럼 각각의 R2 마이너스 R1에다가는 T를 넣고 R1 플러스 R2에다는 2 곱하기 R을 넣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하면 결국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R을 또 D로 바꾸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 요 식에서 또 보면 요 식에서 만약에 내가 T가 뭐냐면 지금 이 두께예요. 두께. 이 두께가 R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R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엔 T를 제곱한 그러니까 T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자. 아주 작은 수는 제곱하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 R2제곱항을 무시해버리면 얘를 무시해버리면 너무 작은 수야 라고 하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요것만. 그래서 요 식만 따와서 IP를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또 유도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사실 이 원형관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뒤에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확실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원형관이 왜 효과적인지 아까 뭐 개념적으로는 이야기했죠. 당연히 중간 부분은 가운데로 올수록 이 전달 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재료를 채우는 건 아깝고 오히려 전달 능력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재료를 많이 채우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이 빈축이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2에서 속이 찬축과 속이 빈축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D0, 얘는 안지름이 D1, 바깥지름이 D2고 두께가 10분의 D2인 두 간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허용 그 전달 능력, 그리고 허용 비틀림 변화율, 그리고 토크, 그리고 전단 탄성 계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이 찬축에 필요한 지름 D0는 얼마이냐? 그러니까 지금 꼭 동일한 토크를 줬을 때 이 두 가지 물체에 동일한 토크를 줬을 때 그리고 동일한 허용 전단 능력, 비틀림 변화율이 있을 때 과연 D0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B에서는 D2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 토크를 견디려면 그랬을 때 그 지름의 비와 이 두 개의 지름의 비와 이 빈축과 속이 찬축의 무게의 비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3단원에서는 사실 이제 앞에서 막 이런저런 식을 유도를 했는데 그 식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딱 필요한 식을 소환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허용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허용 전달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허용 전달 능력이 들어가 있는 식을 하나 갖고 와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D0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 D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식 딱 보면 이거였죠. 다음 x는 파이 d세제분의 16t. 그래서 이 식을 활용을 하면 사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d0죠. 그래서 d0가 d3세제곱. 그래서 이 d3제곱은 하고 이 타우를 밑으로 내려주면 파이 타우 얼라우분의 16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필요한 값들이 다 주어졌죠. 토크 값 주어졌었고 허용 전달 능력 주어졌었고 뭐 파이는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제곱을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분으로 풀면 D0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을 가지고 오면 바로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허용 비틀림 변화율이 주어졌을 때, 세타 얼러우가 있을 때, 그럼 얘도 똑같이 이 식이 포함된, 이 세타가 포함된 식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세타에 대한 정의된 식이 이거였죠. 세타는 GIP분의 T.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D2죠. D2. 그러면 속이 비어 있을 때의 IP를 구하는 식을 이제 또 소환을 하면 이따가 D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이 식을 가지고 풀면 I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IP로 IP는 이라고 두고 세타를 분모로 가지고 가면 다음과 같이 G, 세타 allow 그리고 T가 되겠죠. 분의 T. 그럼 또 필요한 값이 다 있죠. T 주어져 있었고 토크, 전단 탄성 계수 주어졌고 세타 주어졌으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결국에 IP 값이 나온다.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러면 이 값을 알았으니까 IP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돌아오면 되겠죠. 지금 제가 아까 요 D2라고 했는데 잘못 설명을 했죠. 지금 A번은 요 A에 해당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D0에 대한 거. 지금 속이 꽉 찬. 그래서 이제 속이 꽉 찬 그 원형봉에서 I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파이 R 4제곱 혹은 32분의 파이 D제곱이죠. D 4제곱이죠. 그러면 D가 포함된 이 식을 활용을 하면 파이 제로의 D 제로의 4제곱은 파이분의 32IP라고 식을 고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각각의 필요한 방금 IP를 구했으니까 IP 넣고 파이로 나눠주면 D0의 4제곱을 구할 수 있고 그럼 결국에 D0는 58.8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경우에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진 경우에는 D0가 53.5가 돼야 되고 최소한 허용 비틀림 변화율을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58.8mm가 돼야 된다. 그럼 두 개 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항상 안전한 쪽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큰 값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에 큰 값은 58.8mm다. 그래서 이 물체가 주어진 조건을 견디려면 58.8 지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구했고요. 그럼 이제 B는 어떨까를 한번 뒤에서 살펴볼게요. B는 이제 속이 빈 경우죠. 속이 빈 경우고 문제에서 이제 여기가 10분의 D2라고 주어졌어요. 10분의 1 D2 그러면 D1을 구할 수 있겠죠. 이 D1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1 빼고 10분의 1 뺐으니까 10분의 8이겠죠. 그래서 0.8 D2가 D1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속이 빈 경우의 극관성 모멘트는 면적 구하듯이 겉에 거의 극관성 모멘트에서 안쪽의 극관성 모멘트를 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D2 4제곱에서 D1 4제곱을 빼면 된다. 근데 D1이 0.8 D2였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면 파이까지 넣어서 IP는 0.05796 D2의 4제곱이 된다. 라고 이제 미리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구해보죠.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죠. 전단, 허용 응력, 그리고 허용 비틀림 변화율. 그러면 이제 타우와 D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로 D가 주어진 식이 아니라 IP가 주어진 식. 그래서 비틀림 공식 타우 맥스는 IP분의 TR 이 식을 이제 소환을 해서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이제 T값 주어졌죠. 토크값. R값도 당연히 주어져 있죠. 반지름이니까 D2를 2로 나누면 되고 그리고 IP는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P가 0.5796 D2의 4제곱이 된 거죠. 그럼 계산을 했더니 최대 전달 능력은 0.1159 D2의 세제곱분의 T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죠. D2. 근데 T도 주어졌고 사실 허용 전달 능력도 주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D2를 끄집어내서
구하면 이게 타우 맥스가 밑으로 가고요. 그래서 허용 전달 능력으로 가고 계산을 했더니 D2의 세제곱은 258.8 곱하기 10의 -6승이 나왔고요. 그것을 세제곱근으로 구하면 63.7mm다 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식에 그냥 적절하게만 넣어주면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공식을 가져와서 기인만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용 비틀림 변화율에 대해서는 또 허용 비틀림 변화율에 대한 식을 소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쓰면,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타낸 건 제가 앞에서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걸 그대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걸 지금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럼 GIP분의 T는, IP는 이미 구했죠. IP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여기서 또 그대로 오고, G 값 주어졌고 T 값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도 D2를 구하고 싶으니까 D2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세타 얼로를 분모로 내보내면 다음과 같이 모든 값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대입을 할 수 있죠. 다 대입을 하고 하면 나오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D2의 내제곱은 이 값이니까 D2는 다음과 같이 67.1m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가지가 나왔죠. 허용 전달 능력일 땐 최소한 D2가 63.7이어야 되고 허용 비틀림 변화율을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67.1이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한다? 안전한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큰 값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67.1mm여야 된다 라고 됐고, 이때 안찌름은 0.8 D2니까 또 53.7이다 라는 것도 구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D0와 D2를 A, B를 통해서 각각 구했고,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구한 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왜 구했냐? 이제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죠. 지름을 비교할 때, 그럼 속이 비내는 D2, 속이 꽉 차는 D0, 비내가 더 크죠. 더 커야 됐고 꽉 찬 애는 더 작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름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비도록 설계를 하려고 하면 지름이 1.14배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B가. 근데 무게를 보면, 일단 무게를 구하려고 하면 무게는 단면적에 비례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다면 단면적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게의 비는 단면적의 비율랑 똑같고 A 단면적. 그러면 속이 빈 곳의 단면적은 다음과 같을 테고요. 속이 꽉 찬 단면적은 다음과 같겠죠. 그럼 이거 파이들 없애주고 계산해주면 결국에 D0 제곱분의 D2 제곱 빼기 D1 제곱이 되고 값들을 다 넣어주면 0.47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속이 빈 애가 속이 꽉 찬 애에 비해서 몇 퍼센트다? 4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색 부분이 결국에 이 꽉 찬 부분보다 47%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공축이라는 게 이제 중간이 빈 축의 같은 경우에 바깥 지름이 14%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재료는 무려 47%만 사용하면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설계를 할 땐 항상 상충이 일어납니다. 모든 설계에는 상충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뭐냐면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항상 나빠지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두 가지 A안, B안을 봤을 때 내가 B안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커지죠.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지만 재료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과연 크기가 커지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재료를 덜 쓰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사실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목표는 엄밀히 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핏을 내는 거기 때문에 프로핏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코스트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소에 가시면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원가 절감이에요. 원가 절감. 어떻게 하면 유사한 혹은 동일한 성능을 내면서 코스트를 줄일까? 원가를 줄일까? 그렇게 줄이는 순간 마진이 늘어나서 프로핏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사실 기업 입장에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조금 크더라도 속의 비내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얼마나 유리하냐? 거의 2분의 1 만큼의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정도 줄이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제품들이 대부분이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소량의 재료비만 줄여도 예를 들어 차량 설계를 한다고 하면 수백만 대를 팔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비용 그 재료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공학 설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3을 보면 동일한 문제예요. 이번엔 동일한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같은 토크를 받았을 때 두 개가 속이 비었을 때 안 비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건데, 이번에는 반지름을 아예 동일하게 줬어요. 속이 차나 안 차나 반지름이 R이랑라고 동일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비내 같은 경우 이제 0.6R이라고 돼 있고요. 빈 부분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앞에서 뭐였죠? 두 개의 축이 같은 토크를 받을 때 전다능력, 비틀림각, 무게를 비교하라고 했네요. 전다능력, 비틀림각, 무게. 여기도 제가 써놨네요. 전다능력, 비틀림각, 무게를 비교를 해라. 그러면 봅시다. 전다능력 구하려고 하니까 타우가 있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타우 맥스는 IP분의 TL이라는 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토크도 같다고 했고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토크랑 반지름 이 부분이 같으니까 그러면 전다 능력은 뭐에만 영향을 받아요? IP에만 영향을 받죠? 극광성 모먼트. 그리고 이거에 반비례로 영향을 받는 거죠. IP분의 1이니까. 그러면 IP만 구하면 얘의 IP만 구하면 타우맥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속이 비어있는 애의 IP를 구하면 IP식은 다음과 같죠. 반지름일 땐 2분의 파이 R 4제곱이었죠. 이 식을 쭉 갖고 오면 속이 비어있는 애는 겉에 있는 R 4제곱 여기에서 가운데에 0.6 R에 해당하는 IP를 빼주면 된다고 했죠. 면적 구하듯이. 그랬더니 0.4352 파이 R 4제곱이 나왔고, 속이 꽉 찬 축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얘는 반지름이 R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R 4제곱이 돼서 0.5 파이 R 4제곱이다. 그럼 전다 능력의 비율은 타우 속이 B네, 타우 속이 꽉 찬 애는 반대로 넣어주면 되죠. 이제 B네는 밑에 넣어주고 꽉 찬 애는 위에 넣어주고, 왜냐면 역수니까요. 그러면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파이 R 4제곱은 다 없어질 테고 숫자만 계산을 해주면 1.15다. 그래서 당연히 예측해서 누가 전다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속이 비내가 더 많이 받아야겠죠. 똑같은 R 값을 가졌는데 얘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꽉 차 있는 얘네 부분이 서로 조금씩 그 전다 능력을 골고루 받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 나머지 전다 능력을 밖에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많이 받겠죠. 힘을 나눠서 받으니까 같은 토크인데 적은 면적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전다 능력을 얘가 많이 받아야겠죠. 근데 얼마큼 많이 받냐? 1.15만큼. B가 그러니까 15%만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이 비면.
그런 단점이 있다. 비틀림 각도 두 번째 비틀림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비틀림 각은 이 식에서 가지고 오면 또 토크 길이도 같죠. 요 두 개가 길이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 같고 L 같고 또 똑같은 재료니까 전단 탄성 개수도 같으면 결국에 파이도 비틀림 각도 1분의 IP분의 1에 비례하니까 IP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전단 능력이나 비틀림 각이나 똑같이 IP에 반비례한다. 그럼 결국에 똑같이 비틀림 각의 비율 이제 베타2를 구해도 속이 빈에 속이 꽉 찬 애는 똑같이 요 값이랑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15. 그래서 똑같이 15%가 비틀림. 그러니까 각이 15%더 크게 A가 더 많이 비틀려진다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속이 꽉 찬 애보다 더 많이 비틀려지겠죠. 아무리 쉽게 생각을 해도. 그러면 이번엔 그러면 이거 다 분리한 거야?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무게를 비교해보자. 세 번째, 축의 무게는 단면되게 비례하고, 그쵸?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꽉 찬 애는 파이 R제곱, 속이 빈 애는 겉에 거에서 안에 거를 빼면 0.64 파이 R제곱. 그러면 그 비율을 계산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당연히 0.64배, 0.64가 나오고요. 그 말은 속이 꽉 찬 거에 비해 속이 빈 애가 64니까 64만큼 채워지면 되니까 36%가 더 적게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또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달 능력이 15% 이상 늘고 15%만큼 늘고 비트링각도 15% 늘지만 36%나 재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안전 계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쪽을 선택을 할 확률이 높겠죠. 있는 애. 그럼 B번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려고 두 개의 축에 대한 강도대 무게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강도대 무게비를 구하라고 했고 이 문제에서는 그것을 그냥 정의를 한 겁니다. 허용 토크를 무게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해서 이 값을 한번 비교를 해봐라. 허용 토크를 무게로 나눈 값으로. 그러면 허용 토크를 구하고 무게를 따로 구해야겠죠. 그러면 속이 빈에부터 토크를 구하면 허용 토크는 요 식에서 비트린 공식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t를 끄집어내고 타우를 분모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테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값들이 아까 IP 값 구했죠. 그래서 앞쪽에서 구한 걸 제가 여기 앞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로 갖고 오면 되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허용 토크는 0.4352 파이 R 세제곱 타우 맥스다 라는 거를 이제 구해놨고 그럼 무게는 어떻게 되겠냐. 무게는 쉽게 생각하면 부피 곱하기 비중량이다. 그러니까 비중량이라는 게 이제 단위 부피당의 중량이에요. 그럼 부피 구하면 단면적 0.64 파이 R 제곱에 길이를 곱하고 그런 부피가 나오고 거기에 뭐 여기서 이제 감마로 나오는 이제 비중량을 곱하면 된다. 어차피 다 비율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꽉 찬 애 같은 경우에 t는 이 식으로 똑같이 활용을 해서 요 IP 값만 속이 꽉 찬 애를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하면 0.5 파이 R 세제곱 타우 맥스가 되고 이제 무게는 똑같이 단면적 파이 R 제곱 곱하기 길이 곱하기 비중량을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죠. 이제, 아까 허용 토크를 무게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 0.5 파이 R 세제곱 타우 맥스는 0.5 파이 R 제곱 곱하기 0.5 파이 R 제곱 곱하기 길이 곱하기 비중량을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죠. 이제, 아까 허용 토크를 무게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 0.5
강도 대 무게를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허용 토크를 이제 속이 비내 허용 토크, 속이 비내의 무게 얘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1위로 오고 이 값이 1위로 오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줬더니 뭐 나뉠 건 아니고 0.68 요 뒤에 게 나왔다. 그리고 속이 꽉 찬 애는 속이 꽉 찬 애의 허용 토크 그리고 속이 꽉 찬 애의 무게가 무게 1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 값이 위로 가면 계산을 해줬더니 0.5 파이 뒤쪽이 나왔다. 그럼 결국에 너무 빨간색을 제가 많이 칠해서 그러면 결국에 오른쪽 애가 같기 때문에 요 값만 비교하면 되죠. 0.68과 0.5. 요 값은 어차피 지금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속이 비내 같은 경우에 비율이 0.68이고 속이 꽉 찬 애 같은 애의 비율은 0.5인데 그러면 속이 비내가 속이 꽉 찬 애보다 얼만큼 되는지 비율을 이제 보려면 속이 비내가 속이 꽉 찬 애에 비해 그러면 꽉 찬 애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꽉 찬 애로 속이 비내를 나눠주면 1.36이 되고 그 말은 속이 비내가 36% 크다라는 거죠. 이 값이 뭐였죠? 허용 토크를 무게로 나눈 값. 그러니까 같은 무게 대비 견딜 수 있는 허용 토크. 그 말은 이게 크면 좋은 거예요? 작으면 좋은 거예요? 작으면 좋은 거죠. 같은 무게라는 건 같은 양의 재료를 썼을 때 얼만큼 토크를 더 견딜 수 있냐. 그러니까 적은 재료로 많은 토크를 견딜 수 있는 게 좋은 제품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도 얘가 확실히 유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